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보험일 텐데요. 특히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대한 재테크가 되어줄 수 있는 보험으로 보장 자산을 준비하는 방법,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2019년의 마지막 날 소중한 나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챙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수술비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챙기시면 도움되는 보험 정보만 드릴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관련된 고민 그리고 궁금증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제가 고민하면서 보험으로 이제 재테크를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험 상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대해서 인식이 나쁘신 분들도 아직 많이 있으신데요. 앞으로 저금리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보험만큼 저는 좋은 상품이 없다고, 또 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다는 걸 오늘 강조해 드리려고 자료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들의 현실을 볼까요? 지금 금리가 내려서 은행에 가시면 정기예금 금리도 1%대가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물가가 안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보통 2% 정도는 평균 물가가 우리가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가가. 그러면 내가 내 자산의 수익이 2% 이상은 돼야지 내 재산이 커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재테크 강의를 하는데 왜 이거 보험방송에서 재테크 강의를 하지? 들어보세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보험의 순기능에는 위험 대비 기능하고 자산을 증식하는 재테크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내가 큰 병에 걸린 거나 또는 조기 사망,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어린 상태에서 아빠나 엄마가 조기 사망함으로 해서 가정에 큰 위기가 당하는 수도 있고요. 재해, 재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을 대비하는데 오늘은 제가 건강에 대한 거, 조기 사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자산 증식, 맞습니다. 보험 상품은 굉장히 장기간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상품을 내가 가입해두면 남들은 꿈도 못 꾸는 그 높은 금리를 평생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이 보험을 처음 하면서 연금보험을 하나 가입을 한데 4.5% 확정금리, 5%대가 있었어요. 5.5%도 있었고 5%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고객들한테 연금보험 이런 상품 없어요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그래도 난 돈이 없어 했지만 제가 은행을 나오면서 후배들한테 야, 이 보험은 너 평생 너에게 기쁨을 줄 거다라고 해서 약간 강요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한 게 있어요. 얼마짜리? 몇 프로? 5%짜리요. 그 후배들 지금 저한테 깍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품 5%짜리 지금 있다면 시청자님들 아마 정말 물밀듯이 오셔서 가입을 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것이 보험의 자산 기능인데 도대체 지금 현실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재난, 사망에 대해서 할게요. 한국인의 사망 순위를 보니까
생각보다 역시 무서운 게 암이더라고요. 암이 높고요. 그다음에 심장하고 폐렴. 우리가 어르신 되셔갖고 생각보다 폐렴으로 그냥 기침인 줄 알고 계셨는데 열 오르고 그래서 급성으로 해서 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뇌질환, 그 다음에 자살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건강에 대한 니즈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또 볼까요? 근데 지금 우리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세 장수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몇 살까지 산다? 120살까지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내년이면 85세가 되는데 작년 말부터 치매로 해서 지금 요양병원에 가 계시거든요. 저 역시도 당뇨약을 먹고 있으니까 유병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0세를 안 살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유병 장수 시대 올해는 사는데 다 내가 질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내 이 질병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거 보험이거든요. 보시면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보험은 여기 보시면 60세, 70세, 특히 80세 이상이 되면 이렇게 65세 이상이 되면 그 의료비 지출이 여기서 다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남자분 40대 후반부터 50대만 넘어가면요. 남자분들은 암보험 건강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암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그러면 1,000만 원당 2만 원이 다 넘어요. 깜짝깜짝 놀라고 2천만 원만 만들려고도 4만 원, 5만 원, 뭐 수수비 조금만 넣으면 10만 원이 훅떡 넘어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곧 보험금을 지급해 주려고 하는데 보험회사가 영리를 목적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그거를 비싼 보험료를 안 받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 10세 이하는 잔병을 많이 치르기 때문에 조금 높지만 20대, 30대 요때는 내가 아픈 거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아픈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시점에 아플 일이 없어요. 뭐 병원에 가는 거 정말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보험회사에도 이런 요 연령대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네, 맞아요. 보험료가 싸요. 그런데 보험은 60대, 50대 가입하시는 분도 20년 납. 20대에 가입하셔도 20년 납. 그쵸? 근데 20대 가입하시면 10만 원이면 100세 보장될 20년 납으로 끝날 거를 이때 50이 넘어서 가입하는 20년 납은 20만 원 또는 30만 원을 똑같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보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해줘요. 20대인 우리 젊은이들이 암보험을 5천만 원, 1억 막 가입하고 싶어도 이때에는 각 보험사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보험을 가입을 해서 20년 납을 낸다고 해도 어느 분이 많이 내겠어요. 물론 여기도 20년 납을 낸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는 정말 싸게 가입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보장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최근에 올해 2월 달, 3월 달부터 수술비도 좋아지고요. 보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제가 보험 오래 해봤는데 요즘 보험 같으면 정말 가입할 만하구나. 요즘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보장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 3년 전에만 해도 생각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보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20대, 즉 보험은 빨리 가입할수록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보다는 자녀가 있다면 또는 손녀가 있다면, 손자, 손녀가 있다면 가능하면 이때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30세 보장으로 끝났는데 요즘은 100세 보장이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많은 보장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서 요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0대가 된다고 50대가 됐다고 해도 건강하실 때 하세요. 나는 보험 필요 없어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 보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또 많이 강의를 특히 우리 보험플랜 129에서는 보험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면. 아시죠? 뇌혈관 100% 보장받는 거,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CI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거나 뇌출혈이라는 보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보험증권을 받아서 분석을 하다 보면 뇌출혈로 5천, 7천이 가입이 돼 있다는 거죠.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있죠. 암이에요. 암도 모든 암, 여기 일반 암은 모든 암이에요. 모든 암.
내 모든 암에서 뭐를 빼냐고요? 여기 얘기한 이게 4대 우리가 유사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상선, 제자리, 경계성 요것만 뺀 모든 암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어떤 보면은 소외감이라고 해서 이 소외감 또는 생식기암을 빼거나 또 여러 가지 뒤에 조건이 붙게 이 암 보장, 암 진단비 얼마 이렇게 줘야 되는데 뒤에 꼬다리 달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중대한 암 뭐 이렇게 뭔가가 붙여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없이 4대 유사암을 제한 모든 암을 주는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거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재진단암. 저는 이 재진단암이 너무나 좋고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이 재진단암은 너무 필요하거든요. 자, 볼게요. 처음에 암을 이 재진단암은 2차부터 줘요. 두 번째부터 돈을 주는데 2차부터 지급을 하고 처음에는 여기서는 일반암에서 아까 보장을 받는 거죠. 자, 일반암에서 5천만 원 가입했어요. 많이 가입하신 거예요. 5천만 원. 그런데 이 5천만 원을 암 치료비만 쓰느냐? 아니죠. 치료비도 물론 씁니다. 자, 급한 카드빚이라도 있으면 그거 갚아야 되죠. 내가 당장 일을 못해요. 최소 3년에서 5년의 그 투병기가 필요한데 2, 3년은 정말 일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내 생활비 써야 되죠. 치료비 계속 나오죠. 돈이 부족하거든요. 2년, 3년. 그러다가 또는 남아있는 암에 전이가 됐다거나 그러면 황망한 거죠. 왜? 보험은 암 진단을 한번 받으면 생각보다 가입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고 서류도 물론 유병자 암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 5년 지났다고 쉽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좀 복잡한 내용. 언제까지 약을 먹었니? 서류를 갖고 와봐라. 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관계없어요. 내가 재진단암이 가입이 돼 있으면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내가 완치가 안 돼서 내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그럼 또 준대요. 또 2년이 지났어요. 또 준대요. 자, 이거는 내가 우리 특히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이 100살을 산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90세라고 하면 100세를 산다고 하면 이 암보험을 내 몸에 암세포만 발견되면 암도 이제는 감기처럼 나섰다 또 생겼다 이게 변이세포라서 그래서 돌연변이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가 자녀일 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일반 암보다 2배의 보험료를 내는데 중요한 거 있죠. 납입면제가 돼요. 암이 걸리면. 암이 걸리면 얘가 납입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납입면제라는 건 뭐죠? 네, 보험료 안 내요. 보험료 안 내고 내 몸에 암세포만 발견되면 계속해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이거 제가 비싸다고 그래요. 2배의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몇 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좋겠는데 비싸서 못 하신다면 자녀들 즉 30대 40대 이전의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재진단암인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똑같은 거만 여기서는 이게 자녀암을 저는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2차 암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암이거든요. 이제 자녀하면 앞에 내가 첫 번째 암이 계속 남아있는 거 이것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재진단 암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장수되고 있죠. 요거가 질병 후유 장애인데 질병 후유 장애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정말 장담 못해요. 요번에 12월 달에 막 유사암이 막 줄었다, 뇌혈관이 줄었다, 그냥 저희들의 핸드폰에 그냥 계속 불이 날 정도로 계속 뭘 줄입니다, 각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자, 결국 그러면 질병 후유 장애 3% 이상 이것도 없어지거나 지금도 범위가 줄었는데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거꾸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질병 후유 장애 뭐죠? 네. 볼게요. 앞에 뒤에 것부터 한번 볼까요? 질병 후유 장애 가입을 하면 위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위암이 일기 아주 초기가 아닌 이상 위를 전부 100% 삭제하십니다. 50% 후유 장애예요. 그러면 내가 암 진단비 5천만 원 가입했고 질병 후유 장애를 내가 5천 원 가입했으면 얼마를 받는다? 7,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 진단비는 어떻게 했죠? 없어졌어요. 그런데 질병 후유 장애 5천만 원을 내가 가입쓰면 여기서 2,500을 지급을 했음에도 얘는 그냥 5천이 남았어요.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분이 나중에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대장에서 많은 부분을 3분의 1 정도를 또 삭제했다. 20% 후유장애 또 받으면 1,000만 원 받았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혈액투석을 하게 됐어요. 신장이 나빠져서. 그래서 혈액투석을 하면 75%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암 진단비는 끝났는데 이 5천만 원에서 20% 받았죠. 혈액투석하면 75% 받아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 장애라는 거죠. 자,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80세 이전에 일어나는 거라서 질병 후유 장애를 80세 이전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죠.
질병 후유장애는 나이가 들어서 내 기능이 상실되는 것도 후유장애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질병이기 때문에. 상해라고 하면 다쳐야 되는데 다치는 거는 뭐 아닌 경우가 많다고 치죠. 그러면 질병은 누구는 안 늙을 수 있나요? 누구는 나는 80 안 먹고 싶고 지금 50으로 그냥 60으로 계속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나이가 들면 치매도 걸리고요. 무릎이 관절이 다 너무 오래 있어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든 수술해야 되고요. 척추 질환 생기고요. 청력, 시력 다 떨어지거든요. 자,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죠.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 저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인 게 치매도 된다는 거죠. 요즘 치매보험을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만약에 질병 후유장애를 5천 이상, 6천 이상 가입하신 분은 이 치매보험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치매보험도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 물론 저축성 기능이 있어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또는 손해보험사에서 치매보험을 들지만 치매보험 결코 싸지 않은데 젊을 때 이 질병 후유장애를 해놓으시면 치매가 보장이 되죠. 이게 CDR이라고 하는 게 치매를 검사하는 척도 검사인데 이게 2점만 되면 40%부터 시작을 해요. 나빠지죠?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20%씩 계속 추가로 내가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죠. 5천 가입했다. 나빠졌으면 1,000만 원씩 추가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도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수술비 보장이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15대, 18대, 16대 요 정도만 주던 것들을 지금 77대, 뭐 71대 대표적으로 폐질환이나 그다음 폐혈증, 파킨슨 이런 것들, 췌장 이런 보장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수술비에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요런 또 수술비가 좋은 건 뭐죠? 반복 보장이에요. 아까 재진단암처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 그리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보장들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납입 면제예요. 옛날 거 보시면 다 80% 후유장애인데 이건 고도 후유장애예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후유장애 80%라고 하면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암, 아까 유사한 말씀드렸죠. 네, 갑상선암만 걸려도 경계성 종양만 걸려도 납입 면제돼요. 뇌혈관, 어떤 허혈성, 후유장애, 양성 뇌종양 정말 우리 주변에 그래도 많이 들어봤던 그런 큰 질병만 걸려도 납입 면제가 되고 난 보험료 안 내고 100세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재진단암도 똑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돈도 안 내면서 100세 될 때까지 계속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또 순기능으로 제가 자산 증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산 증식, 저축이죠. 무슨 금리를 얼마나 하려고 궁금하시죠?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 1.5고요. 미국도 내려갔고요. 자,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뭐죠? 네,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죠.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이 글로벌 금리 내려가는 추세가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이미 독일이나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게 되면 별도 내 돈을 관리해 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 받는 건 꿈도 못 꾼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안 올까요? 그렇죠? 지금 1%대인데 0%대인데 그렇죠. 준비를 하셔라는 거죠. 은행에 가면 지금 0%. 근데 보험회사에 오면 연금보험으로 5%를 준대요. 종신보험 확정금리 2.75도 있어요. 자, 이렇게 높은 금리? 와, 있을까? 있어요. 근데 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세금도 안 내요. 비과세도 돼요. 비과세 요건만 맞추시면 세금 하나도 안 낼 수 있어요. 지금 2천만 원만 넘으면 뭐죠? 종합과세 해당이 돼요. 물론 내가 지금 현재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 게 구간대가 15% 이 밑에라고 하시면 크게 뭐 늘어나는 건 없는데 내 연봉이 5억이 넘어 3억이 넘어 그러면 정말 2천만 원이 갑자기 몇 프로? 40%의 세금을 띠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보험 상품을 잘 이용하시면 하나도 세금이 없다.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증여나 상속세도 어떻게 조립을 하고 누가 피보험자가 되고 누가 계약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해요.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서 우리 집 가정 상황을 얘기하시면 비과세 다 가능한 상품이 보험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금, 저축, 펀드 절대 안 됩니다. 보험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죠. 연금보험으로 가시면 확정금리 5%, 4% 종신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즉 우리 아이에게 내가 용돈을 죽을 때까지 주고 싶다. 보험에서는 가능해요. 내가 없어도. 그렇죠. 내가 없어도 우리 자녀가 100세가 되든 그때까지 내가 용돈을 정말 꾸준히 주고 싶다. 그거는 보험에서는 가능해요. 은행 예금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신탁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자,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죠. 2.75로 되고 이런 기능들이 자 이렇게요. 그러면 10년, 20년 묶인 돈들이 나는 유동성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다 중도 인출이 돼요. 요즘은. 그래서 긴급자금이 필요하셔요? 다 긴급자금 빼서 쓰실 수 있어요. 다 추가 납입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이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융통성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품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어떤 분이 28살 딸에게 평생 용돈 300만 원씩을 주고 싶어요. 300만 원.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월 169만 원만 넣으면 돼요. 매월 190만 몇 년? 20년. 그래서 내가 총 낸 금액이 얼마냐면 4억 687만 원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60세가 되는 시점에 이 돈이 얼마가 돼 있냐면 8억이 돼 있어요. 2배예요. 28살이 20년이면 48살이고요. 거기에 12년을 보태서 60이 된 건데 은행 적금으로 2배 만들 수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안 쓰고 정기예금 묶어놓고 또 묶어놓고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8억이 나오면서 우리 딸은 60세부터 337만 원을 계속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30년 동안 90세 받으면 얼마 받느냐? 12억을 받아요. 12억. 나 얼마 냈죠? 4억밖에 안 냈어요. 근데 12억을 받아요. 3배를 더 받는 거죠. 100살 살았어요. 자, 우리 28살 이 딸에게 가장 큰 위험은 조기 사망이 아니에요. 조기 사망보다는 장수 위험, 준비가 안 됐을 때 오래 산다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100살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얼마 받았죠? 16억, 4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돈은 정말 월급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처럼 매달 월급처럼 내 통장에 또박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따님이 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전 꿈만 꿔도 이렇게 웃음이 확 나는데요. 그다음 또 볼까요? 자, 나는 지금 돈 모아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1억 정도는 남겨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있어요. 자, 지금의 1%대 정기 적금 금리나 예금 금리로 1억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아마 은행 가서 알아보셔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내가 1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40세를 제가 기준으로 할게요. 아빠 16만 2천 원만 지금 딱 가입하시면 돼요. 엄마 14만 3천 원만 내시면 우리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1억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내가 총 낸 게 얼마냐면 3,800, 3,400밖에 안 냈는데 우리 아이는 내가 만약에 무슨 죄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노래도 있죠. 1억을 준다는 거죠. 한 번을 내던 20회를 다 냈던 나는 1억을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이 보험의 장점이에요. 생각보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래 살았네? 근데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잘 돼서 내가 돈을 안 줘도 될 거 1억 같은 건 안 줘도 돼. 그러면 3,800만 원이 나중에 얼마가 돼 있냐면 5,200만 원이 돼 있어요. 내 노후자금 안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크루즈 여행 가셔도 돼요. 아까 2.75의 확정금리로 연봉률로 되기 때문이에요. 또 볼까요? 야, 40대는 너무 젊은 것 같아. 50세. 아빠 20만 4천 원, 엄마 17만 4천 원. 요것만 딱 되는 순간 1억은 보장이 되는 거죠. 자, 총 납입 금액이 4,800인데 얼마 됐죠? 6,200만 원. 6,200 정도면 여행 충분하게 크루즈 여행 한 3, 4개월 갔다 오셔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또는 내가 이거를 나중에 받아서 우리 손주한테 주어도 되고요. 이렇게 많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게 보험 상품이에요. 보험 절대 나쁘지 않아요. 보험은 너무나 좋은 상품인데 어떻게 정말 코끼리를 보면서 코를 만지는 사람, 귀를 만지는 사람, 다리를 만지는 사람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험은 정말 좋은 상품인데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보험을 컨설팅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보험 상품은 정말 백인 백가지 색이 돼서 나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을까라고 찬양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을 총 정리하면 위험보험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보장 자산. 저는 대표적으로 제가 보험 컨설팅을 할 때 꼭 가족력을 여쭤보거든요. 또 그 사람의 건강 상황, 그리고 내가 보험은 끝까지 내가 유지를 해야지 내가 이기는 거예요. 중간에 해지하시면 100% 보험사가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 지금 현재 납입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입을 하세요. 많으면 좋겠지만, 그다음에 아까 무한 리필되는 보장이 있어요. 재진단암, 질병 후유장애라든지 상해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매할 때 가입하세요. 없어질 수 있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하시고요. 고금리 아까 말씀드렸죠. 5%. 4%로 적금금리로 주는 연금이 있고요. 아까 확정금리 연복리로 몇 프로라고 그랬죠? 2.75. 이런 상품은 은행에 가서 가입하실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품들을 잡으신다고 하면 비과세 효과, 최저보증 이런 걸로 해서 정말 크게 웃으실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한테 맞춤, 내 몸에 맞고 내 상황에 맞는 정말 똘똘한 보험, 똘똘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전문가 활용하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이런 것들에 뭐 신문에서 변동되는 거 매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공부한 거 저희들이 왜 하겠어요? 여기 시청자님들이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을 활용하시면 머리 안 아프시고 모든 거 다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저희 이제 보험 플랜 저희 전부를 사랑으로 봐주셔서 감사하고 2020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팍팍 이루어지면서 대박 나시길 기원하고 보험으로 인해서 큰 도움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을 기원하면서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어려운 경제 분위기에 재테크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신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은 보험 재테크의 비법을 확실하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확실하게 유리한 5% 확정 금리 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좀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거기에다가 얹어서 내가 아플 때마다 매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한 리필이 가능한 보장 챙겨보시고 수술비와 진단비 등을 유리하게 준비하는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보험업계의 분위기상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유리한 보장들이 축소될 수 있는 것들 감안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빠르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주신 강진욱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요즘같이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에 또 추가 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보험료도 오르는 건지 좀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보험료는 당연히 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에도 일사부재라고 한번 확정되었으면 더 이상 못하는 것처럼 보험도 지금 가입해 놓으시면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절대 내가 가지고 가입한 보험의 이 확정금리 상품은 그냥 내가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아까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 후배들이 5%짜리 연금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선택하시면 자 100세 지금 70년 80년 후에도 이 고금리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단 보험료가 오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리할 때 미리 가입을 해두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생각보다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보장들의 유리한 게 참 많이 보였는데 건강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만성질환 좀 있으신 유병자분들 가입할 만한 좋은 보장도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보장들은 꼭 챙겨 놓으세요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거 유병자도 다 가능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유병자가 최근에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수술비, 진단비 뭐 굉장히 많이 좋아졌으니까 나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보장이 안 될 거야 라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연락만 주세요. 그러면 내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아주 좋은 보장을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병자도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보장들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유병자분들까지 모두 가입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 미래가 걱정되시거나 노후가 좀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렇게 보험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그리고 매번 아플 때마다 도움되는 보험 이런 것들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연금보험을 활용해서 금리는 크게 그리고 비과세 혜택 받아가시고 또 생존 담보까지 챙겨보시기를 바랄게요. 보험은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빠르게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유리하다고 하니까 저희 전문가분들을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 고민 있으신 분들도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테마플랜 ABC.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주제로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오늘은 이광희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통은 보험에서 진단비가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또 네. 요즘 많은 전문가분들이 수술비 보험을 활용하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수술비가 대체 왜 좋은 건지 오늘 이 시간 통해 살펴볼까요? 네. 지금 그 가성비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일단은 보험료가 진단비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진단비를 가입을 해서 뭐 생활비라든지 병원비로 이제 유용하게 쓰시려고 이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보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장을 받는 건데 어떻게 받아요? 병원비, 치료비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네, 진단비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진단비보다 금액을 크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렴한데 보장 네. 금액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실손 네. 의료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치료비가 있으니까 수술비가 과연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의문점에 가지시는 분도 있죠. 네. 왜? 진단비도 있고 치료비도 있으시다 하시면 나 더 이상 보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이렇습니다. 앞으로 실손 의료비가 지금 인상률이요. 손해율이 너무 커서 예. 물론 실손이 다양하게 바뀌어요. 근데 소비자한테는 어떻게 바뀌어요? 안 좋게 바뀝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자기 부담금이 없는 분들, 뭐 자기 부담금이 약간 뭐 10%, 20%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 1살, 2살 보통 50대가 넘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실손 의료비가 저희가 이제 산출을 하건데 최소 몇십만 원까지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비 보험 하나만 유지하기도 네. 힘들겠는데요? 네, 그렇죠. 3년 갱신, 5년 갱신, 보통 지금은 1년 갱신으로 예.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금 그 갱신율이 보통 200~300% 이상이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네. 오르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할 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성비가 좋은 수술비를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익히 그 수술비라고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생명보험으로 많이 알고 계신 1종에서 3종, 1종에서 5종이라는 수술비 그 명목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명목에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아주 가벼운 질병부터 뭐 이제 큰 질병까지도 수술비로 이제 대체를 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는 10만 원에서 아주 고작 뭐 300 정도 많이 주면 300 정도로 예. 가입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진단비를 보통 뭐 5천만 원, 뭐 1억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와 똑같이 수술비도 최고 1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수술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유리해진 거네요? 네. 예. 오래 있어서 지금 이제 유병자 분들 또한 예. 같이 지금 표준체처럼 가입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예. 보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전에나 뭐 수술비가 다양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장이 지급을 작게 받는데 이거 뭐 가성비가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수술비를 준비를 해놓으시면 아마 나중에 물론 보상을 안 받으시고 건강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몸에 노화가 와서 내 몸에 어디 부위가 아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런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수술비를 준비를 해놓으시면 아마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일단 실비를 나중에 대체하기에도 수술비만한 게 없고 또 그렇죠. 진단비 이상으로 좀 받을 수 있게 보장이 네. 확대됐다고 하니까 네. 진단비를 좀 추가하길 원하시는데 네. 좀 너무 비싸서 부담, 고민이신 예. 분들까지 좀 괜찮을 것 그렇죠. 같네요. 네네. 지금 수술비가요. 예.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관열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위를 열어서 칼을 대야지만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예. 수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의료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쵸. 그래서 정말 그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그 지인도 그 급성 심근경색으로 새벽에 이제 응급실을 가는 상황이 됐었는데 정말 하룻밤 사이에 그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서 예전에는 또 이렇게 다리로 해서 이렇게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간단하게 손목으로 스텐트를 하니까 예. 환자도 고통도 없고
회복도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죠. 스텐트 삽입술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게 네. 뭐 소위 피를 보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때에도 네. 보장이 가능한가요? 네.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뭐 관열이라서 이제 피를 봐야 돼. 네. 그야말로 피를 봐야 되고 칼을 대야 되는 수술을 해서 회복도 굉장히 느렸고 사실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산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루 만에도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는 의료 기술은 너무 좋아져서 지금 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복도 빠른 그런 그 지금 기술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안내를 드리는 수술비 보험은 관열, 비관열 따지지 않고 요즘에 너무나 간단하게 비관열로 뭐 내시경 수술을 한다든지 카테터를 한다든지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정말 고통 없이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술비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정액인데 우리가 수술비가 얼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운이 좋아서 정말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보장만 받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이 부분이 아니어서 정말 수술비가 저렴하게 나왔다. 그렇지만 수술비는 어때요? 정액으로 크게 받으신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고 뭐 내가 원하면 1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수술 특약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을 소비자가 선택하실 수 있어요. 뭐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무조건 정액 지급을 한다. 만약에 수술비가 500이 나왔어요. 근데 가입은 5천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500만 원은 어때요? 부수입이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생활비 또는 치료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수술비 나온 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돈을 무조건 받는다는 거죠? 네, 오히려 실비는 치료비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액으로 진단비와 맞먹는 그런 효과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네. 그런데 이 금액을 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스텐트를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운을 해서 치아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충치가 이미 생기고 있는 거라 결국에는 임플란트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게 진행 과정이지 또 낫는 거는 아니에요. 치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런 스텐트 하신 분들은 또 혈관이 어때요? 노화가 오고 혈관이 좁아지면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 또 반복해서 보장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것은 수술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생명보험에서 주는 1종에서 뭐 3종, 1종에서 5종 또는 뭐 질병 수술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은 정말 다양한 회사별마다 굉장히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내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회사에서는 또 척추 수술비를 중점적으로 좀 고액으로 드리는 수술비 회사를 좀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뭐 비관열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아마 수술은 간단하면서도 또 회복도 빠른 그런 이제 수술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액으로 많이 들어가는 수술비가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3대 진단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암,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심장.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에 수술을 끝나면 너무 고맙겠죠. 그리고 환자도 이제 통증이 덜하겠지만 보통 연세가 드시면 또 하게 돼 있어요.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평생 약을 드시기도 하시지만 지금처럼 심장이나 뇌나 또 뇌 종양이나 또 간이나 스텐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술비를 준비를 해 놓으시면 그래도 아마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척추 수술비를 보통 이제 아마 앵커님도 이제 키가 좀 크시잖아요. 키가 크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경추나 요추가 안 좋으세요. 20대 분들부터 지금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척추 수술은 우리가 뭐 요즘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약물 치료도 다 수술로 들어가기 예. 때문에 수술비로 요즘에 가장 많이 늘었어요. 요즘에는 예. 뭐 실비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아프시면 이제 병원 내원을 많이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진료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척추, 그다음 무릎, 네, 그 슬관절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는 보통 치료비, 수술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네. 많이 하는 거죠, 백내장이죠. 이거는 이제 아주 소소하게 작은 질병이긴 하나 지금 수술 특약에서도 지급이 되십니다. 물론 이제 뭐 여성분들 뭐 여러 가지 있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성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무릎이에요. 관절. 그죠? 또 오래 사시니까요.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앵커님도 이제 나이 드시면 예, 첫째적으로 나빠지는 게 척추, 예. 무릎.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갑상선이 한 72%나 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예. 남성분들도 지금 갑상선에 대해서도 노출이 많이 돼 계신데 이렇게 수술비를 통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진단비보다는 많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상 사례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테트, 삽입술 같은 경우는 지금 비관열로 보통 많이 하세요. 관열보다는 심하지 네. 않으신 경우는. 그런데 비관열로 보통 하게 되면은 3천만 원 정도 제가 이제 예시를 해놨는데 최고 1억까지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보장을 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수술비가 종류가 제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앵커님.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보장도 넓어졌고요. 네. 잘 보시면 이제 뭐 요즘에 많이 뭐 회사마다 77대, 40대, 뭐 34대, 18대,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라는 것은 어떤 질병을 수술해도 다 지급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예. 질병이 이제 그 손보에서 손해보험에서 이제 뭐가 생겼냐면 질병 1종에서 5종 수술비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 장점이 뭐냐면 임신, 출산, 그죠? 제왕절개 같은, 그다음에 요실금, 그다음에 치질 수술. 이게 원래 수술비에서 보장이 안 됐던 특약인데 이게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보장 자체가 좀 넓어진 것 같네요, 범위가. 네, 그렇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수술비가 좋아졌고 어떤 진단비보다도 어떨 땐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는데 네. 조금 아까 제가 40대, 뭐 18대, 70대 막 예, 종류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이 한 회사의 그 보장인데 이 회사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40대나 18대나 수술비가 1000만 원에서 최고 2000까지도 가입이 되세요. 그러면 예. 갑상선을 만약에 수술을 하더라도 2000만 원은 그냥 지급이 되신다고 보세요. 근데 여태까지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최고가가 100만 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천까지도 보상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척추가 추가가 됐어요. 예. 협착증으로 수술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개호간병비까지 해서 400만 원이 지급이 되시는데 얘는 다쳐도 되고요. 아파도 됩니다. 예, 질병 보통 우리가 척추 보장을 받으시라고 일부러 뭐 상해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질병 또한 보장이 다 되시기 때문에 그냥 아프셔도 가셔도 되고 예, 다쳐서 가셔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똑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동일하게 상해, 질병. 이게 이제 협착증으로 만약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400만 원 지급이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관열로 간단하게 한 뭐 30분 정도 시술이 되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1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십니다. 그런 그래서 경우에도 그렇게 되네요. 네네. 플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시면, 잠깐만요. 예, 플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호간병 질병 수술비, 예. 그 다음에 척추 수술비, 그 다음에 뭐 다쳐서 수술하면 상해 수술비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장 내용은, 잘 보시게 되면 제가 요거 한 장은 넘어갈게요. 수술비 플랜 요 그 금액대를 보시면, 지금 이제 30년 납으로 기준을 했을 때 보장이요. 예. 거의 한 2만 원대, 3만 원대예요.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단비가 부담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이 수술비 하나만 갖고 계셔도 아무래도 이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없고 우리가 실비 같은 경우는 없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지금 이 플랜도요. 유병자도 가능은 하신데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척추는 건가요? 건강하셔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빠르게 가입이 네, 필요하겠네요. 그게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 수술비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정액형으로도 지급이 되고 또 빠지는 거 없이 보상이 다 되며 네. 그리고 보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진단비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가성비도 네. 좋고 또 네. 수술비의 종류도 많아지고 또 보장 범위도 네. 넓어졌다고 하니까 네네. 결국은 좀 준비 방법이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현명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아이를 낳고 예.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평소에 병원은 가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좀 뭐 허리라든지 좀 안 좋다 그러시면 좀 그 회사를 좀 가려서 가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안내드렸던 척추에 집중해주는 그런 수술 특약이 있으니 같이 포함해서 뭐 우리가 뭐 심장이든 뇌든 같이 가입을 하시면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수술비가 나는 좀 내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소비자가 좋은 게 뭐예요? 선택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무조건 다 종합으로 뭐 내지는 뭐 상해 사망이라든지 질병 사망이라든지 이제 내가 불필요한 그 어떤 기본의 의무 특약이 들어가서 가입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최소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내가 원하는 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 가성비 좋은 수술비를 해놓으시면 나중에라도 아마 노후에도 젊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건강하실 때 가입해 놓으시면 좋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일단은 건강하실 때 가입해 놓으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물론 유병자분들도 굉장히 저희 시청자님들 많이 계신데 지금같이 똑같은 특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장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3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는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험사마다 좀 종류가 다르고요. 또 수술비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광희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이렇게 진단비 못지않게 보장도 크고 또 보장의 범위도 넓고 반복 보장 가능한 수술비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042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암으로 3년 전에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는 결혼 후에 아이도 출산을 했습니다. 이 암보험을 포함해서 다른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는데요. 이번 질문은 강진옥 전문가님께 이광희 전문가님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래 가입이 안 됐었어요. 무조건 5년이 지나서 어떤 그 실손도 청구가 안 돼 있는 상태, 뭐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 뭐 서류 전형을 통해서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젊으신데 암 치료도 받으시고 지금 3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입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개 회사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3년 안에 유병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2년 안에 입원 수술 없고요. 3개월 안에 새로운 진단 있죠. 네, 새로운 진단만 안 받으시면 종합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뭐 3대 진단, 뭐 뇌열 쪽이든 심장 쪽이든 수술비든 다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54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딸이 소득공제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방송에 나온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강진옥 전문가님 어떨까요? 안타깝네요. 소득공제연금보험은 현재 지금 각 보험사에서 공시율로, 즉 시장 금리로만 주는 연금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 소득공제연금보험을 연금보험이라고 하니까 손해보험사 쪽이나 이런 쪽에 가입을 하시는데 저는 보험사 쪽으로는 요거를 우리가 적격연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득공제연금보험은 꼭 보험사에다 하지 마세요. 저도 보험사에 일을 하고 있지만 보험사 쪽에 하지 마시고 저는 수익률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연금 펀드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야 수익률도 좋고요. 세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제가 아까 강의 드렸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그 소득공제 되는 연금보험은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도 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세금이 조금 이연되는 거니까 꼭 그거는 세금이 만약에 많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드는데 내가 지금 내는 세금이 많지 않으시면 절대 이제 10만 원이 안 넘는 선에서 준비를 하시고요. 오히려 소득공제는 안 되지만 그 대신 똑같이 나중에 연금을
돈을 내가 아까 딴 사례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28살 딸이 300만 원을 받아도 세금 하나도 없어요. 연금소득세 아니에요. 그건 내가 준비해서 내가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그냥 소득공제 아닌 거라서 그 높은 금리를 준비하시고 소득공제 받는 거는 그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서 연금 펀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득공제 연금보험은요, 좀 연금 펀드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